작품 브라잇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 언더니아 편 챕터 1-2 초록갓 아이스크림 교회 마당에서 수진과 말자 여사를 발견한 토마스 목사는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려는 표범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먼저 다가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감기에 걸려서 거의 한 달쯤 나오지 못했어요. 여사의 말에 그의 표정은 걱정이 된 듯 굳어지는 척하며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아이고 저런, 이제 다 나으셨죠?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주 지독한 겨울이란 악마가 곧 다가오니까요. 더욱 조심하셔야죠. 그의 입에서 악마란 말이 나오자 수지는 아까 병락서가 생각나 피식 웃었다. 그는 그 웃음에 대한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고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지면서 헛기침을 여러 번 해댔다. 여사님 손녀인가 보군요. 얘야, 인사드리렴. 내가 마을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토마스 목사님이시다. 제 손녀 황수진이에요. 딸의 형편이 좀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보내라 했어요. 온 지는 이제 일주일이 되었답니다. 황말자 여사는 미혼모인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딸에게 늘 얌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나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가출한 딸은 혼자서 수진을 낳고 서울에서 힘겹게 살았었다. 여사는 딸의 굴곡진 인생이 마치 자신의 것이나 되는 양 부끄러웠고 절대 손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단단히 벼를 생각이었다. 그래서 막 도착한 그녀의 목에 미리 준비해둔 순종이라는 글씨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항시 목에서 빼지 말라고 당부해두었다. 수지는 할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걸긴 했으나 때때로 그것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았었다. 자신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에 목사의 얼굴에는 주체하지 못할 과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위험 있는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롤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자주 보자꾸나.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제발 교회 묘지를 통과해 롤리 숲으로 가지는 말아다오. 그곳을 아무리 뒤져도 그런 구멍은 절대 없단다. 그런 구멍이요? 말자 여사는 아이처럼 까르르 웃으며 그를 대신하여 대답했다. 그건 말이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롤리숲 어딘가에 신비한 세상과 통하는 구멍이 있다는구나. 허나 사실 그런 건 없어요.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사님. 꼭 보면 덜 떨어지게 생긴 바보 멍청이들이 그렇게 숲으로 가더군요. 제가 단언컨대 여사님을 포함하여 똑똑한 아이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처럼 착한 아이는 절대로 신성한 교회 벽에 낙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수진아,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나 볼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 했지? 네? 모세가 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고.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여기에 남겨둔 채 오랜만에 만나 이웃 쪽으로 벌써 걸어가고 있었다. 목사는 마치 극악죄인을 추궁하는 저승사자의 눈빛으로 그녀를 무시무시하게 노려보았다. 뭔가 대답이라도 해야 함을 느낀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세가 살던 동네 교회 목사님에게 받았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자세히 적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사실 그는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격렬하게 표현했다. 빨리 말을 마친 그녀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이웃에 사는 순자 아주머니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통통한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찬 소년이 어디선가 나타나 아주머니의 팔을 마구 흔들어대며 치렁치렁 조르는 것이었다. 약속했잖아!
예배를 같이 봤으니 빨리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어서! 아주머니의 아들 이상민이었다. 아주머니는 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며 수진과 여사를 초대했고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다. 밝은 가을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춘삼이 그토록 경멸하는 초록갓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하였다.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아주 낡은 건물 1층에 그 가게는 위치해 있었다. 초록색 가 테두리에 초콜릿볼 2개가 얹어진 아이스크림 그림과 그 옆에 고동색 가게 이름이 함께 써진 나무 간판 밑으로 눈사람 모양의 하얀 문이 달려 있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의 허름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달콤한 냄새가 먼저 그들을 맞이했다. 안은 이미 줄을 선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연두색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벽에는 2개의 액자가 달랑 걸려 있었다. 그것들을 본 수지는 그만 킥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액자의 사진들이 너무 웃기고 괴상했기 때문이었다. 액자 아래 띠종이에는 각각 김지만, 해리 피넛이라 적혀 있었다. 순자 아주머니가 이 가게의 전 주인들이라며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김지만은 검은색 파마머리 위에 초록색 갓을 썼고 양쪽 볼을 2손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 눈, 코, 입 모두가 옆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에 검은 2 눈동자를 힘껏 한가운데로 모으고 있었다. 해리 피넛 역시 그와 똑같은 초록색 갓을 썼는데 빨간색 곱슬머리가 간밑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작은 초록색 눈 사이 미간과 작은 콧등 위로 초콜릿 크림이 잔뜩 묻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활짝 웃는 입술 아래 버젓이 드러난 초콜릿이 까맣게 묻은 앞니 2개였다. 창가 테이블에 어른들이 앉고 수진과 상민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러 카운터로 가 줄을 섰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가 없던 그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만 무섭게 노려보았다. 너무 쏘아보자 오히려 손님들이 당황하여 그의 눈치를 살피며 허둥지둥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둘 사이가 아주 어색한 가운데 드디어 주문할 차례가 되었다. 신사숙녀분, 무엇을 줄까? 검은색 곱슬머리는 마치 털실이 뒤엉기듯 하고 생기 없이 까칠해 보이는 하얀 피부, 180cm의 큰 키와 듬직한 체구를 가진 현재 주인 박지원이 아이스크림 진열장 뒤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구 부풀어 오른 검은 머리카락 위로 아까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초록색 갓이 비스듬히 씌어져 있었다. 갓은 많이 낡고 오래되어 여기저기 농도가 다른 초록으로 덧댄 흔적이 역력했다.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는 그의 갈색 눈동자가 처음 방문한 수진에게로 향하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지 진열장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녀와 달리 상민은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바로 주문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2이랑요. 저는 늘 먹는 걸로 주세요. 오케이, 바닐라 2, 레드 점핑 초코의 저녁 식사 하나. 여기 숙녀분은 무엇으로 줄까? 근데 처음 본 얼굴인데? 새로 이사 왔니?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진이에요. 말자 여사님이 저희 외할머니 되시고요. 오호라 그랬구나. 이렇게 귀여운 손녀랑 같이 계시니 여사님은 참 좋겠다. 자, 우리 가게에 처음 왔으니 오늘 공짜로 주마. 특별 메뉴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가 슬쩍 옆으로 비껴서면서 벽에 붙어둔 특별 메뉴판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방금 상민이 주문한 레드 점핑 초코의 저녁 식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특별 메뉴가 적혀 있었다. 레드 점핑 초코의 아침 식사, 레드 점핑 초코의 간식, 레드 점핑 초코의 저녁 식사, 레드 점핑 초코의 야식. 메뉴의 이름들이 참으로 이상해서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원에게 물었다. 레드 점핑 초코는 뭔가요? 아무리 물어도 나는 절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거란다. 왜냐면 뭔지 모르고 시켰는데 딱 등장했을 때의 그 기대감과 행복, 그것을 잔인하게 빼앗아 오기 싫거든.
그는 마치 8살 아이처럼 해맑게 깔깔거렸다. 그녀가 난감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그는 웃음을 멈추고 메뉴 하나를 추천해 주었다. 내가 하나 골라주면 어떨까? 레드 점핑 초코의 아침 식사를 권하고 싶구나. 숙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바로 떠주었지만 특별 메뉴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주었다. 수진이 어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 후 카운터로 되돌아왔다. 구석에서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던 그녀와 상민 사이에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가 뚱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툭 질문을 던졌다. 몇 살이야? 12살. 불현듯 그의 표정에 교활하고 음흉한 미소가 지어졌다. 난 너보다 2살이 더 많아.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만 나는 이 마을의 골목대장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내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 넌 약간 멍청해 보이니까 복종의 사전적 의미를 손수 알려주지.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무조건 내 말을 잘 따라야만 해. 만약 안 그러면? 그의 눈에 순간 잔인하면서도 진지한 빛이 떠오르더니 손으로 그의 목을 댕강 자르는 신용을 냈다. 이건 거의 협박이었다. 생전 처음 협박을 받은 그녀의 몸이 잔뜩 움츠려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얼굴은 도자기처럼 창백해져 갔다. 다행히 그때 그들이 주문한 특별 메뉴가 쟁반에 받쳐져 나왔다. 그가 주문한 레드 점핑 초코의 저녁 식사는 한마디로 큼지막한 아이스크림 집이었다. 비스킷을 아래에 깔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두껍게 바른 후 그 위에 또 오레오 쿠키를 한층 쌓고 그 위에 체리 아이스크림을 얹은 후 제일 위는 치즈케이크와 아몬드 퍼즈가 들어간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지붕을 얹었다. 지붕 위로는 하얀 휘핑크림이 눈처럼 쌓여 있었고 굴뚝에는 빨간 체리가 얹어져 있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아줌마 옆에 앉아 말 한마디 없이 개걸스럽게 퍼먹기 시작했다. 수진 앞에 놓인 레드 점핑 초코의 아침 식사는 그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편이었다. 바닐라와 체리 맛을 섞은 아이스크림이 깔리고 그 위에 바나나와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과 딸기 조각들이 얹어 있었다. 한 입 떠서 먹어본 그녀는 깜짝 놀랐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잘 먹다가 맞은편에 돼지같이 접시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의 모습에 바로 스푼을 내려놓고 가게 문을 뛰쳐나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외할머니를 봐서 꾹 참았다. 할머니가 늘 말하는 바람대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했다. 드디어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의 접시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에 떨어진 흔적들이 아이스크림 운명의 처절함을 보여줄 뿐이었다. 문을 나서며 맞은편 길가에 위치한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자 수지는 더 이상 그와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렸다. 수지는 잘 몰랐지만요. 참고로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직접 받았습니다. 종교를 떠나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FK 신디였습니다.